이 1960년대에 처음 선보인 임플란트는 현재 매년 50만 명 이상이 시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그 두 번째 신문고의 주제는 바로 이 임플란트입니다. 임플란트 전문의이신 장혁진 선생님과 또 여러분의 신문고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이렇게 앞에 있는 것들이 임플란트라고 해서 가지고 오셨는데요. 여기 이렇게 보면 나사도 있고. 이게 뭐야?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 임플란트를 할 때 실제로 쓰는 모형 그 예인데요. 네네. 우리가 그 임플란트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단순히 입안에 들어가는 것만 임플란트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위에 올라가는 구조가 있습니다. 네, 단순히 그 뼈 속에 들어가는 임플란트 부위뿐만 아니라 그 위에 올라가는 몸통 부분이 있고요. 또 그 위에 올라가는 치아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다 임플란트라고 하죠. 아, 그럼 이게 명칭이 다 다른가 봐요? 네,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픽스처라 그래서 뼈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여긴 또 어버트먼트라고 합니다. 네네. 몸통 부분이고 네. 그 위에 또 치아가 이렇게 올라가게 돼서 씹으실 수 있도록 자기 치아 기능을 대체를 하는 거죠. 이거는 뭐 이제 크라운이 될 수도 있고 금이 될 수도 있고. 네. 이거 또 어서 들으신 건 있으셔가지고. 형편에 그러면 그 이게 이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건가요? 네, 임플란트 자체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래 치아 같은 경우에 상당히 폭이 좁죠. 네, 또 위에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또 치아를 빼보면은 상당히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니 같은 경우에는 또 가느다란 임플란트가 들어가고요. 어금니 쪽 같은 경우에는 또 굵은 임플란트가 들어가고 또 예를 들어서 잇몸뼈가 푸석푸석한 분들은 그 나사 자체가 상당히 그 쐐기 형태로 돼서 고정이 잘 나오게 만들어놨고요. 예를 들어서 잇몸뼈가 단단한 곳에 만약에 그런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 또 안 들어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잇몸뼈의 단단한 정도라든가 뼈의 두께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종류가 틀리죠. 진짜 종류가 되게 많군요. 그 이 밑에 들어간 게 이제 우리 잇몸에 박히는 거고 그 위에 있으면 그 위에 이제 이를 씌우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종류가 많다는 거는 어떤 상황이라든지 상황이 있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난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재질이 얼른 보기에는 그냥 스틸 같은데 맞습니까? 네, 우리가 총을 맞게 되면은 곰죠. 큰일 납니다. 안 맞아봐가지고. 우리가 그 다른 금속이 몸 안에 박히게 되면은 그 이물질이 들어가는 거니까 큰일 납니다. 하지만 우리 이 생체 티타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속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뼈 속에 들어가서 있더라도 마치 우리 몸 거인 양 숨어서 자기 뼈와 한 덩어리가 되게 돼요. 이게 그 티타늄인가요? 네, 맞습니다. 티타늄. 이 티타늄이 골프채 만들고 그러는 데 쓰는 거. 근데 이건 이제 몸 안에 생체에 들어와도 뼈하고 잘 붙나 봐요. 네, 이거 맞습니다. 자체가. 티타늄만 이 티타늄. 이게 재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티타늄이에요. 상당히 가벼우면서 그 견고한 그런 이게 그 특징을 비행기 가진. 만든다는 그런 거죠? 아유, 또 얘기 듣고 또 저 비행기 지나가는 거 저 날개 그거는 안 되죠. 이거는 이 인체에 아무 해가 없는 거라는 네, 거죠. 생체 티타늄은 뼈하고 붙으니까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모양에 관심이 있는 거죠. 네네네. 왜냐하면 그 눈에 보이는 건데 옛날에는 금을 좀 박아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웃을 때 내가 좀 했잖냐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과시하려고. 부의 상징이죠 또. 근데 요새는 되도록이면은 모양이 이와 비슷하게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뭐 금리가 좀 부의 상징이라고 해서 정말 일부러 앞니에다가 금을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하지만 요즘은 아무도 그렇게 안 하죠.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니까요. 그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그 위에 올라가는 치아 자체가 이렇게 치아 색깔로 나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뭐 실제 크기는 아주 작으니까 제가 자세히 보여드리긴 좀 어렵지만 이렇게 도자기예요? 네, 맞습니다. 도자기 재료가 올라가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요즘은 도자기로 하면 그거 안 깨져요? 과거의 도자기로 만드는 것은 깨졌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지르코니아라고 해서 자기 치아보다 더 단단하면서도 또 색깔은 아주 예쁜 재료들이 나와 있거든요. 과거에는 도자기를 구워서 만들었지만 요즘은 또 컴퓨터가 깎아서 만듭니다. 정말 뼈도 씹어 먹겠는데요? 진짜 그 영향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거 보시면 이거 이성민 씨 이거 보이세요? 저거를 내 치아 보관 은행에 보관돼 있는 이게 뭐예요? 치아예요, 치아. 치아네요. 알코올에 아니 지금 잠깐만요. 선생님이 좀 보여주세요. 지금 이렇게 보관이 돼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돈을 보관하는 곳만 은행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치아를 보관하는 곳이 있습니다. 발치된 치아예요, 사람의. 지금 이것이 실제 사람의 치아고요. 치주염이 있다거나 또 충치 등으로 인해서 이가 빠졌을 때 이를 버리기가 아깝죠. 과거에는 당연히 버렸었지만 옛날 요즘은- 지붕에다 던졌지. 네, 맞습니다. 요즘은 본인 치아를 보관을 합니다. 보관을 했다가
나중에 임플란트가 필요하시게 됐을 때 이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네. 와, 지금 이거를요? 네. 이거를 가루로 만들어서 네, 먹어요? 이렇게 가루를 만들어서 임플란트를 하실 때 인공뼈가 모자르면은 이렇게 뼈 가루로 만들어서 수술하게 됩니다. 어머, 희한하다. 별게 다 나오네. 가루를 해고 그럼 나중에 이제 딱딱하게 굳게 만드는 거죠. 아니 그러면 애들 앞니 빠지고 그럴 때 그런 거 버리지 말고 그렇죠. 이렇게 몇 년까지 보관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보관을 하게 되면은 네. 30년 정도는 보관을 해드립니다. 아, 집에서 보관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고요. 그건 안 우리가 되고 여기 이제. 이렇게 가루를 만들어서 보관하기 때문에 냉동 보관을 해야 됩니다. 보관도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치아 보관 은행이 따로 있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이게 활성화가 된 것 같아요. 그냥 그럼 당연히 임플란트 해야 돼, 나이 들면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생기는 부작용이나 잘못되어지는 것들 때문에 사실은 기사화도 되고 좀 시끄러웠었거든요. 과거에는 임플란트 부작용이 그렇게 많이 보도가 되지 않았던 것이 네. 과거에는 임플란트 진료가 그렇게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요즘은 방금 도입에도 말씀하셨지만 한 해에 50만 건 이상 진료가 되는 것이 네네. 임플란트 수술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부작용이 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나요? 일단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임플란트 수술하고 나서 임플란트가 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붓거나 하는 것들은 뭐 일반적인 증상이라 볼 수 있겠지만 염증이 심하게 생긴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수술하고 나서 감각이 신경관이나 혈관을 잘못 건드려서 신경관의 그 감각이 없어진다거나 또 혈관을 건드리는 뭐 부종이 심하게 생긴다거나 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은 있을 수는 그 있습니다. 축농증도 생길 수 있다고 네, 들었는데 맞습니다. 진짜? 위턱뼈에 네. 코 옆에 바로 부비동이라고 해서 빈 공간이 있거든요. 네네. 여기에 인공뼈 이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 축농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임플란트 시술로 뇌출혈이 올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사연을 좀 말씀 들어보니까요. 네. 뭐 아주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저도 임플란트 수술을 하는 사람으로서 일단 실제 외국 논문에도 나와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임플란트 수술을 하다가 그 정상적인 혈관을 잘못 건드렸을 때는 우리가 뇌혈관하고도 연관이 있다는 보고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 일단 첫째는 혈관 손상의 가능성이 혈관 있다는 손상 얘기신가요? 가능성이 좀 있긴 합니다만 네네네. 지금 말씀하신 경우를 꼭 그렇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보자면은 진료를 하실 때 아무래도 치과 하면은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또 치과 마취 주사 자체가 혈압을 올린다거나 또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면 일단 그 혈관 손상 첫 번째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 혈관 손상의 가능성이 높은가요? 부작용 얘기를 할 때 네. 신경관이라든가 정상적인 혈관을 잘못 건드렸을 때 우리가 과다하게 출혈이 된다거나 많이 붓고 또 감각이 없어진다거나 이런 몇 가지 증상들을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지금은 뭐 감각이 없어지는 증상은 아닌 걸로 봐서 신경이 손상됐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확실한 것은 가지가 좋지 않았던 것은 확실하고요. 그럼 지금 진료를 1년 넘게 못 받고 계시니까 네. 구강 상태가 어떠신지 미리 좀 보셨잖아요. 네네. 예, 제가 어떠시던가요? 그 스튜디오 오기 전에 네. 몇 가지 검사를 좀 해봤습니다. 정확한 구강 확인을 위해 치과를 찾은 사례자 부부. 과거 시술의 문제점과 현 구강 상태를 알아내기 위해 어떤 검사들이 이루어질까? 지금 현재 사진만 가지고서는 뭐 정확하게 환자분 상태를 판단을 하려면 구강 검진은 당연히 해야 될 거고요. 저희가 사진을 찍습니다. 일반적인 그 평면적인 방사선 사진뿐만 아니라 뼈의 밀도라든가 또 뼈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3차원 입체 CT를 찍게 됩니다. 첨단 기술로 다각화된 검사를 진행. 정확하게 현재 상태를 점검한다. 그런데 육안으로 봐도 치아 상태가 심각한 상황. 이를 지켜보는 아내의 심경 또한 남다를 텐데. 육안으로 봤을 때하고 직접 보는 거하고는 틀려서 지금 카메라로 보니까 많이 심각한 것 같아요. 다양한 정밀 검사는 처음 받아봤다는 사례자. 그가 알지 못했던,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이성일 씨의 구강 상태 전격 공개. 과연 그의 구강 상태는? 지금 사진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 왼쪽 화면으로 왼쪽 일을 하셨네요. 네, 저 두개 부분에 박았네. 임플란트를 하신 거고요. 네. 그 앞쪽에 임플란트가 하나 심어져 있던 것이 또 빠지셨어요. 빠지셨어요. 아. 저 임플란트 상태를 제대로 시술 받은 거긴 한가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임플란트를 같은 병원에서 하셨다고 합니다. 네네. 근데 그 앞에 빠져 있는 임플란트는 이미 빠진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빠진 것에 대한 원인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부작용이 맞기는 맞고요. 지금 저럴 때는 안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뼈 안에서 빠지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이유만 대라고 해도 100가지가 넘을 정도로 임플란트 자체가
실패라고 봐야죠. 근데 그럼 앞에 어렵지만. 빠졌다는 임플란트는 크롬이 빠진 게 아니라 시술한 임플란트 그게 빠진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둥 세워놓은 게 빠진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워낙 잇몸이 좀 약하셨었나 그러니까요. 봐요. 예. 잇몸이 약했거나 부작용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네. 선생님이 잇몸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것이 사실이고요. 저렇게 치아가 둥둥 떠다닐 정도로 잇몸 자체가 원래 안 좋으시던 분이 맞기는 맞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벽에 못을 박을 때도 이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 벽이 단단한 콘크리트 같으면은 아무데나 못 박고 액자를 걸어도 안 떨어지죠. 하지만 이 벽이 얇은 송판벽이라거나 아니면 스티로폴 같다면은 못을 박을 때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고요. 더 주의를 기울여서 해야 됩니다. 사전 검사는 꼭 필요한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하식과 치료를 하기 전에 몸에 대한 정확한 검진이 정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전 검사를 그럼 미리 하지 않았으면 잘못된 시술인가요? 본인이 아무리 그런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네. 본인은 100%의 확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사전 검사라든가 여러 가지 분석이 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겠죠. 장치를 입안에 끼워서 그 구멍을 통해서 임플란트를 밀어 넣어서 그냥 다물어 보시고 우와. 궁리하셨네? 예. 치아를 고르지 못하네요. 네. 그 사람의 몸 상태나 또 앓고 있는 질환에 따라서 주의사항이 다른 것처럼 사람마다 다른 그 맞는 임플란트 치료법이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 잇몸이 좋으신 분들하고 네. 또 잇몸이 좋지 않은 분들의 또 차이도 있을 거고요. 또 연세가 젊으신 분, 또 네. 많으신 분, 또 잇몸뼈가 단단한 분, 약한 분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 시술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오늘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세요? 네, 일단 제가 오늘 방송에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 치아를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요즘 뭐 의사분도 마찬가지지만 치료받으시는 분도 그렇고 너무 본인 치아를 쉽게 포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치아를 일단 최대한 관리하셔서 가능하면 임플란트를 안 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되 정 임플란트를 하셔야 되는 경우라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네. 잘 치료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치료보다 예방이네요. 네, 맞습니다.